안녕하세요. 혜성기입니다. 10월 13일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요일에 있었던 그 경제 지표 이후의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PPI는 예상치 약간 상회한 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라서 시장은 0.5에서 0.6% 정도 하락을 하다가 11시에 발표된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상회하였고 소비자 지수는 하회하면서 이 수치 이후로는 다시 한번 상승해주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좀 조정받으면서 강보합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무래도 상승 추세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같은 수치가 안 좋게 나와도 큰 하락 없이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나올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주요 경제 지표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화요일에는 9시 30분에 뉴욕 제조업 지수, 그리고 자정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치 발표 예정되어 있고, 목요일이 중요한데 목요일에는 9시 30분에 9월 소매 판매 지표 발표 예정되어 있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실업 청구 건수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로만 봤을 때는 9시 30분 목요일에 제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목요일에 또 TSMC랑 넷플릭스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많은 연준위원들 연설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연준위원들 연설들에 따라서도 꽤 변동성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나스닥부터 차트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나스닥 100 인덱스 주봉으로 봤을 때 2002년 10월부터 대파동 1파동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고, 2파동은 2008년 말까지 진행한 후에 대파동 3파동이 2021년 말까지 진행하고, 대파동 4파동은 2022년 10월에서 11월까지 진행한 후에 현재는 대파동 5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5파동은 다시 한번 1, 2파동을 거쳐서 3회 1, 3회 2파동을 거친 것이거나 3, 4파동을 거친 후에 그 다음 파동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고점을 이은 저항선을 돌파해준 다음에 상승,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면서 이전 고점 부근에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다음 주 실적 발표에 따라서 크게 돌파해 줄 수 있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로 보시면 7월 11일부터 하락을 WXY 파동으로 한 뒤에 상승 조정까지 거친 후 다시 한번 1, 2, 3, 4, 5 파동으로 한 파동 상승, 그리고 ABC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한 차례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하락이 ABC 형태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여기서 1파 상승, 2파 조정 이후 3회 1, 3회 2, 3회 3이 나가고 있는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전에 CPI 그리고 PPI 지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락폭이 크지 않았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조그만 호재만 나와줘도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제 장 막판에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아무래도 또 전쟁 리스크나 이런 거 주말 동안에 나타날 수 있는 변수 때문에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고, 다시 한번 월요일부터는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스닥 보고 있는 관점은 변함없습니다. 조금씩 조정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21,000, 22,000 지속적으로 우상향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P 차트로 보시면 7월 중순부터 WXY 파동으로 하락이 나타난 뒤에 상승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1, 2, 3, 4, 5 파동으로 상승이 나타난 후에 하락이 ABC 형태로 조정 나타난 후 다시 한번 상승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파동으로 보시면 1, 2, 3회 1, 3회 2, 3회 3으로 나가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3회 3파동은 5,940에서 50선까지는 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년물 채권금리 차트 보겠습니다. 20년물 채권금리는 23년 10월부터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ABC 형태로 하락하면서 최근에 10파동은 하락 채널에 따라서 하락을 하다가 너무 큰 반등이 나왔죠. 지그재그 형태로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때 이제 크게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는 하락을 해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ABC Expanded Flat 형태로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B파가 이전 고점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음봉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게 맞는데 다시 한번 이 상승하는 봉이 나와서 조금 걱정이 되고 사실 볼 수 있는 다른 파동 카운팅이 없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전에도 이런 CPI, PPI 발표 이후에 주식의 승승률이 채권 유로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로는 지금 그래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차트가 돌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채권 그리고 채권금리는 아직도 변곡점이 확실하게 안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 선물 차트로 보시면 23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대파동 2파동이 4월 말까지 나온 후에 현재는 3회 1파동을 1, 2, 3, 4, 5 형태로 거친 후에 3회 2파동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요 구간은 적어도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무리 하락이 크게 나와도 요 구간은 지켜줘야지 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뭐 전 저점을 깰 것 같지는 않지만 또 요런 이 채널 하단선을 지지해주지 못한다면 또 한 번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바로 상승이 나와준다면 이런 식으로 차트 흐름을 돌릴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로 차트 보겠습니다. 유로는 22년 10월부터 23년 7월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대파동 2파동을 올해 4월 중순까지 마친 후에 현재는 1, 2, 3파동까지 마친 후 지금 3회 4파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각인되면서 이제 다시 오를 추세로 지금 돌아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PPI 발표 이후에 상승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시면 채권보다는 흐름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목요일 저점 찍고 이제 흐름 돌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반등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에 비해서 유로가 더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러셀 차트 보겠습니다. 러셀은 20년 3월부터 21년 11월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대파동 2파동이 23년 10월 말까지 나온 후에 현재는 대파동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이 3파동은 다시 한번 1, ABC 2파동 이후에 3회 3회 2, 3회 3파동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 3회 3파동은 다시 한번 1, 2, 3으로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런 구간과 비슷하기 때문에 뚫어준다면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전일 큰 상승이 나와주었죠. 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2300선까지는 상승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짧은 흐름으로 보시면 이렇게 고점을 이은 저항선을 정확하게 돌파해주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조정을 줄 수 있거든요. 지금 약하긴 하지만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제 각인되는 시점이라서 상승,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조정을 보게 만들면서 오버슈팅 하면서 크게 올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은 아니고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만약에 하락을 어느 정도 준다면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러셀은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앞으로도 최소 2300까지는 가줄 것이라 보고 있고 2300을 넘어서게 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2300 넘어서면 2400까지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다음으로 골드 차트 보겠습니다. 골드는 23년 10월부터 대파동 3회 3회 3파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부분파동 5파동이 24년 7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5파동은 다시 한번 1, 2파동을 거친 후에 3회 1, 3회 2, 3회 3, 3회 4파동까지 거치고 지금은 3회 5파동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아래 꼬리 달고서 지속적으로 우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구간까지 한번 지지 테스트 해주고 올라가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봤을 때 이런 조정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런 선을 따고 이런 추세선을 타고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면 이런 구간에서 2700에서 2710선에서는 다시 한번 저항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22년 3월부터 하락을 진행하고 있는데
ABC expanded flat으로 A파 이후 삼각 수렴 B파 그 다음 하락 C파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C파동은 다시 한번 하락 그리고 반등 이후 다시 한번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전쟁 리스크가 살아있기 때문에 섣불리 전에 숏을 들어가고 있진 않고요. 한 차례 더 전쟁 리스크 불거지면서 상승해준다면 그때는 좋은 숏 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여기서 횡보하는 것이 한 번 더 슈팅을 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슈팅을 준다면 그때는 숏을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원유 매도를 생각 중인 분이 계시다면 전쟁 리스크 불거지면서 한 차례 올랐을 때 이런 구간 77에서 78 구간에서는 숏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다만 그렇게 한 차례 크게 솟을 때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격을 정해놓고 숏을 치는 것보다는 크게 상승한 후에 꺾이는 모습 보일 때 그럴 때 들어가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